지금까지 내가 치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.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여드름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?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모공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네. 세균이 있어서 더 곪을 수 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드렸어요. 치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. 그러네요. 예, 유전자를 바꾸면 됩니다. 가능합니까? 안 되죠. 예,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포기. 예, 네. 그건 포기. 안 되는 건 네. 포기해야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피지가 많이 나온다. 피지 줄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건 가능하겠죠. 먹는 약이 있습니다. 네. 예. 아하. 예. 이 약을 먹으면 돼요. 근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분들 가서 이 약 이름, 약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? 그럼요. 네. 얼마든지요. 약 이름은 로아큐텐이라는 약입니다. 로아큐텐은 뭐 많이 알려진 약이죠. 많이 알려져 있죠. 상품명이 있죠. 로아큐텐이고 성분명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요즘에 이 약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특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제 약들, 네. 카피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값은 좀 떨어졌고요. 값은 조금 많이 떨어졌죠. 네. 네. 그래서 이 로아큐텐이라는 약을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. 그게 로아큐텐의 치료 효과보다는 뭐가 많이 떠 있겠어요? 부작용만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. 부작용이 실제로 있긴 있잖아요. 당연히 있죠. 그렇게 따지면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없나요? 로아큐텐은 뭐 저기 기형아도 나오게 하고 뭐 등등 뭐 좀 무시무시한 약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 거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과연 어떤 상업적인 그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예,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로아큐텐의 부작용을 그렇게 경험해서 그렇게 올렸을까요? 의사들인가 봐요? 잘 모르겠습니다. 확인한 바 없습니다. 그렇지만 네. 여러분들 잘 새겨보시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에 그것이 진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야,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. 네. 좀 넘겨놓고 네. 원칙은 1번 피지를 줄인다. 그렇죠. 여기 지금 우리 로아큐텐 얘기하는 요 얘기거든요. 네. 예. 그 다음에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이 두터워지지 않게 하거나 벗겨내거나 그 다음에 여드름균을 죽이는 피아크네,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라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도 있어요. 이것도 그렇죠. 오래됐습니다. 네. 예. 그 다음에 여드름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먹는 약이나 다른 약도 또 있어요. 예전에는 이 약만 썼었어요. 항생제도 뭐냐면 바이브라마이신이라고 해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쓰게 되면 요 피아크네균이 잘 이제 억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만큼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. 네. 가장 강력한 건 1번이네요. 예. 피지 분비를 줄인다. 예. 로아큐텐 같은 약으로. 예.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글쎄요. 코피가 나고 눈을 못 뜰 정도로 뻑뻑해지니까 그 약을 포기를 하게 되죠.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젊은 여자가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약을 먹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. 그러게.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죠. 또 오래 먹게 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또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성장이 빨리 멈춰지는, 그러니까 키가 더 안 크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다 있어요. 다 무시무시한 부작용인데요. 예. 그러면 그러니까 약을 안 쓰게 되는 거죠. 네. 근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. 남자가 임신할 일 있습니까? 남자는 괜찮죠. 예. 예. 20살 먹은 사람이 키가 더 클 일이 있나요? 그렇겠네요. 네. 어허. 그러니 부작용을 한 글자로 써놓으면 무시무시한 부작용들이지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러게 한 20대 남성 심한 여드름 환자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. 그렇죠. 예. 네.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약을 굉장히 길게 먹어야 돼요. 약을 또 그렇게 여드름 좋아지면 끊으면 되지. 그걸 길게 오래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밥도 아닌데. 네. 예. 그러면 우리가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. 알고 있는 부작용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예. 그래서 약을 꼭 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요?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부작용은 도즈 디펜던트입니다. 약물의 용량과 비례한다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약을 제가 줄여 먹어봤어요. 제가 먹어봤어요, 그냥.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. 여드름이 이제 나지는 않은 피부지만 저는 여드름 안 나는 피부라서 그렇지만 피지가 주는 정도는 내가 먹어보면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두 알을 갖고 하루에 두 알씩 한 달을 먹으니까 견딜만한데 영 온몸이 말라서 가렵고 이것도 불편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먹어봤어요. 네. 석 달 먹어도 별 문제 없더라고요. 근데 피지는 확실히 줄어요. 그러면 그 용량이 적정량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용량이 좀 지나치게 많이 책정돼서 도입이 된 거네요. 여드름만 고치려고 생각했으니까 치료 용량으로 세게 나온 거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거는 견딜만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심한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은 여드름 고민이 많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정도를 먹여서 한 두 달, 석 달 정도 먹으면 여드름이 좋아지니까
아, 그럼 요 정도 양은 써보자. 네. 그래서 임상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.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양을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봐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좋더라고요. 굉장히 여기서 비용을 따지면요. 돈 얘기 좀 할게요. 네. 요 바르는 약 한 달에 중요한 얘기입니다. 한 달에 뭐 비싼 약 써야 2, 3만 원. 네. 한 달에 내 쓰는 양이. 네. 먹는 약 제일 비싼 약 오리지널 약으로 처방해서 한 달에 한 5만 원 안팎일 거예요. 보험이 안 돼도 그렇죠. 안 돼도 그 정도예요. 네. 예. 의사 처방 받는 거 뭐 처방하는데 10,000원, 15,000원 정도면 될 거고. 요거 주사 맞는 거 뭐 한 군데 맞을 때 한 5,000원. 네. 예. 뭐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. 스케일링 한 번 할 때 최소 20만 원. 최소 20만 원. 네.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비싼 거네요. 네. 자, 이제 거꾸로 얘기할게요. 이 먹는 약의 부작용을 막 강조를 하면, 자, 그럼 이건 안 할 거 아닙니까? 네. 약인데. 치료 효과를 열로 놓고 비교할 것 같으면 먹는 약이 차지하는 비용이 5 내지 6입니다. 어우, 절반 가까이네요. 5, 6. 절반 이상이네요. 네. 이게 한 20-30% 돼요. 네. 이게 한 20-30% 돼요. 그런데 비싸긴 이게 제일 비싸고. 왜냐면 의사 손이 가서 하루 종일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되니까. 하하. 그래서 먹는 약이 부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. 먹는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. 있는데 그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강조돼서 약을 먹는 걸 피해야 될 만한 부작용인지에 대한 거는 의료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비교 검토해서 네.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네요. 네. 그러면은 이것만 갖고 치료가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. 이것도 필요해요.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는 하지만 이게 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밥은 이거고 나머지는 반찬이에요. 아하. 네. 네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여드름이 깨끗해졌어요. 물론 여드름이 좀 재발하긴 하지만 꾸준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여드름이 안정되고 나는 게 많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흉터나 넓은 모공, 미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네요. 네. 근데 제가 본 환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아직도 여드름이 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 말씀은 좀 너무 급하다는 얘기신가요? 비용이 많이 그 진행 중인 여드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성급하다라는 얘기시네요. 네. 네. 근데 환자분들도 너무 급해요. 내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흉터는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네.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.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끄고 있는데 배워가지고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지 도면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. 아이고, 그런 비유가 가능한가요? 그렇죠. 예.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불 끄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인테리어 도면 그리고 앉아서 재질은 뭘 하면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아하. 여드름 치료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 석 달 걸립니다. 그러니까 석 달 전에는 여드름 흉터나 모공 갖고 얘기하는 의사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. 아하. 불은 꺼놓고 난 다음에 집을 짓든지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네. 야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고르실 때 가자마자 의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누구죠? 그 뭐라 그러나? 상담사. 네. 네. 앉혀놓고서 앉아서 뭐 해서 쭉 프로그램에서 몇백만 원 듭니다. 그러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게요. 너무 상업적으로 그냥. 네. 제가 말하는 건 상업적인 건 좋다고 생각해요. 상업이란 건 뭐냐면 누구한테 내가 뭔가를 주고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거는 괜찮죠. 그럼 그건 상업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바가지죠. 네.